지방도시 아트페어 등에서 3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유화 조각 작품을 샀습니다. 유명한 작가님의 단색화, 달 항아리 작품은 턱없이 비싸고 네. 인기 있는 신중진 작가님은 상대적으로 작품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시장의 황금성의 가치는 차치하고 제 눈에 보기 좋은 제 취향에 맞는 작품들만 사게 되네요. 네. 비싸더라도 대중에게 인기 있는 작품, 이제 네. 그런 스타들의 네. 작품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하고 인기는 적지만 내 눈에 보기 좋은 작품을 사야 되는 건지. 정말 되게 고민 많이 하셨나 이거 저도 봐요.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교집합에 있는 작품을 찾으면 사실 그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남이 다 모두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애물단지가 되는 걸어놓기 거거든요. 싫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미술품으로서의 기능은, 즐거움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그런데 또 재미있는, 잠깐의 이 질문 전에 다른 잠깐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일본의 어떤 작가님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 작가 작품 자꾸 사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는데 왜 사요? 모르니까. 모를 거 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그마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은 딱 얼마나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걸 사서 오피스텔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세금 나갈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안 걸어 두시고 이렇게 탁착착착 이렇게. 아, 기계적으로 컬렉팅하는 거구나. 네네네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고라고 하긴 그런데 어떤 그 큰 어떤 거기에 이렇게 보관 장소에. 네, 아예 그냥 밀폐를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왜 안 걸어놓으세요? 나는 그 작가 보면 얼굴이 머리가 어지러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미술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또 많이 고민과 그런 것들을 조금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맞아. 요즘 시장이 워낙에 작품을 수급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갤러리에도 연줄이 없으면 작품 받기 어렵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갤러리 입국컷 당했어요. 이런 얘기도 사실 요즘 나오는 세상이긴 해요. 미술 시장이. 아, 왜 입국컷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전시가 나오기 전에 작품 리스트가 먼저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떤 너무 인기가 많은 작품 전시에서는 갤러리 오픈이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솔드아웃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다 이미 작품을 고른 상태에서 전시만 하는 거죠. 쇼룸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러 갔는데 없어. 못 구한. 이미 다 팔렸대. 근데 또 경매 가서니 내 작품의 거짓으로는 사기가 어려운 작품들만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정말 그거 연연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고르자라고 한다니 또 이게 확신이 없고 그러면 계속 시간이 계속 이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작품은 우리가 흔하게 컬렉터들끼리 이런 얘기해요. 야, 돈이 없지 작품이 없니?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네,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작품 가격이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부동산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차근차근 내가 나의 버짓도 좀 키워가면서 나의 안목과 그리고 작품을 꼭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해외에서 수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해외 요즘 갤러리랑도 직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작품을 시장성과 이 확신을 가졌던 동시에 막상 이게 내린다고 해도 난 괜찮을 것 같아라는 정말 마음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긴 하죠. 최영욱 작가님 달 항아리 원화는 너무 비싸서 네. 유명한 분이십니까? 요즘에 되게 또 핫하신 많이 분이에요? 핫해요. 신진 작가님들의 비슷한 달 항아리 그림을 보고 있는데 네. 유명 작가의 작품과 비슷한 컨셉의 그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최영욱 작가의 달 항아리를 예전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 구입해서 되게 또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달 항아리, 최영욱 선생님 달 항아리가 안에 약간 산수와 같이 약간 이렇게 달 항아리 아래쪽에 부분이 들어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요즘에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레코드를 책 쓰면서 봤는데 몇 년 전에만 해도 몇백 대였거든요. 한 70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몇 호 기준으로요? 여기서 봤을 때 30호 기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0호면 제가 항상 바탕화면을 이렇게 해놔서 바탕화면이 표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토당 가격 30호면 92에 73이거든요. 사이즈. 90에 꽤 크네요. 네, 95에 73. 근데 사실 이렇게 작품이 걸어놓으면 더 커요.
왜냐면 액자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림과 액자 사이에 그거를 공간. 네, 그 마트라고 그러는데 그 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보이거든요.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달 항아리 자체가 채영 선생님의 고유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그 달 항아리를 빚으셨던 분이 계시고 그쵸? 도자기로. 그리고 그걸 회화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비슷하게 강희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채영 선생님보다는 더 연배가 높으시고 이미 달 항아리를 오래전부터 다뤄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핫하냐 이전부터 스테디였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슷하다라고 묻기에는 이 다랑알이라는 컨셉 자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다 둘러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영 선생님 작품도 되게 당연히 훌륭하지만 다랑알이를 다루는 작가들이 다 같은 이유로 다랑알이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작가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최영욱 작가님은 왜 요새 핫해진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미술 시장에도 되게 재미있는 호재라는 게 약간 있긴 있어요.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랑아리 작가 이 최영 선생님을 빌 게이츠 재단에서 샀다. 그러면은 막 빌 게이츠가 인정한 작가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다음에 2008년도 2007년도 이럴 때가 리먼 터지기 전이 미술 시장이 엄청난 화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동률 작가라는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작가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기 전에 해외 옥션에서 이미 엄청 높게 거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해외발 김동률 선생님의 그 갑자기 상승세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당시 가격으로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죠. 2007년 이럴 때 1억 3,200만 원 이렇게 낙찰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원 선생님이 몇 천만 원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게 낙찰된 거죠. 근데 그 작가의 화업과 상관없이 이게 갑자기 미술시장이 냉각기가 되고 이 작가에 대한 재평가가 컬렉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시장에 다시 이 작가에 대한 거품이 조금 걷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작가는 정말 결국 열심히 작업만 하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다시 완전 바뀌어서 최근에 2020년에 2007년도에 낙찰됐던 작품과 거의 동일한 도상의 똑같은 사이즈 작품이 다시 한번 경매에 나왔는데 1억 이상이 빠지고 2,300만 원 낙찰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작가가 최근으로 화업을 소홀하시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의 평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넘던 작품이 10년이 지나서 1억이 빠지고 2,300만 원 낙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는 약간 현상들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거품 얘기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데. 네. 미술 시장이 지금 사실 되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시장이든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되게 많은 관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작가 지금 너무 지금 갑자기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 시선이 있는 작가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은 성숙한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좀 더 이제 자산으로서의 입지로 인정이 받아진 시기가 왔다면 이게 자산으로서 어떻게 점점 더 이제 유통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국내 작가가 있고 해외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세요? 뭐 개인 취향이지만. 네, 너무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어떤 시기에는 한국 작가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어떤 시기에는 일본 작가가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아트토이랑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작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쪽이면은 주로 어느 쪽이? 일본이 많고요. 그리고 의외로 유럽도 있고요. 일본 쪽도 이런 시장이 좀 활발합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아트 페어가 아주 막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갤러리가 되게 강세인 나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들도 다양한 방법들로 전시를 많이 하고 워낙에 미술 시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성숙되어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 전시도 정말 많아요. 저는 너무 궁금하고 정말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미술 작품이 해외에 있는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러 해외를 가면 엄청난 보험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보험금이 엄청 많이 달라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와 일본 또 다르게 일본은 섬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사실은 더 많이 들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작품들이 미술 전시가 열려요, 일본에서. 예를 들면은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처음으로 현미경 사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작품, 진주기 거리 그 작가거든요. 몰라요. 이렇게 뒤로 돌고 진주기 거리가 딱 하고 있는 작품 아마 보시면 본 적 있다 하시는 작품이실 텐데 그 작가가 남긴 작품이 34점인가 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엄청난 작가거든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작가의 특별전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러 갔다 왔는데 작품 전시 제목이 뭐였냐면 34분의 9인가? 그랬으니까 34점 중에서 무려 9점을 전시했다. 이게 정말 제목인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저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소름 돋는데 그만큼 자부심이 있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은 한 번도 그 작가 전시를 한 점도 열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일본만 가더라도 전시를 보기 위해서 줄이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산책하듯이 집 앞에 놀러 가듯이 미술관을 정말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미술을 다루는 어떤 시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이제 점점 더 장벽이 없어지고 있고 미술 시장이 이미 되게 많이 성숙해져 있다. 그게 저는 일본이 갖고 있는 되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도 더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더 미술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경쟁력이나 그게 더 자체적으로 세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양궁 잘해서 자체적으로 거의 세계에 뭐 1, 2, 3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작가와 일본 작가를 봤을 때의 어떤 경쟁력을 정말 다 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럽긴 하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갤러리 가려면 진짜 작정하고 그리고 가도 돼? 약간 이런 마음이 그쵸. 사실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흰 벽을 보면 내가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해서 뭔가 작품을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걱정도 좀 들고 그런데 좀 더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꿈을 쉽사리 더 꾸기도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미술 시장 안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갤러리를 구경으로 가본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 모두가 사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갤러리스트에게 작품의 가격을 물어봐도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누구랑도 하면 즐거운 것처럼 갤러리스트들에게도 작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이 작가는 어떤 걸 주로 컨셉으로 그린 거예요? 이 작가는 어떤 주제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 작가는 호당의 어떤 가격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갤러리스트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더 조금 부담 없이 여쭤보셔도 된다. 이런 부분들 조금 드리고 싶어요. 쿠사마 야요이? 이런 네. 분이 있나요? 네네. 유명한 분입니까? 네네. 일본의 그 호박에 노란색 호박에 점이 막 이렇게 있는 약간 환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인데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하면 김환기 선생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작가예요. 완전 탑이네. 탑 오브 탑. 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술 시장에 딱 이렇게 입문을 했을 때 부동산과의 접점, 제가 부동산이 본캐이기 때문에 부동산과의 접점을 찾기에는 정말 너무나 양 끝단에 있는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쩌면 이게 너무나 비슷하게 붙어있는 두 가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리미엄이 되어 있는 거라던가 뭐 안목이 중요하다라던가 호재가 되게 있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부동산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께는 이 특성만 간파하면 더 되게 비슷한 점이 많나라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목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안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커먼센스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결국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작품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작품을 가장 많이 즐기고 충분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는 없으세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거의 대통합을 하고 있긴 해가지고. 그럼 뭐라고 치면 나와요? 제 책 앞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걸 안 그러셨구나. 써놨네요. 네. 써놓을게요, 저기다. 네. 제가 원래 책을 쓰게 된 게 네. 해시태그로 제이니의 미술관을 계속 이렇게 100개가 넘거든요. 이 포스트만. 네. 그렇게 해서 미술관 리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미술관 정보가 있겠다. 네. 꾸준하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제인이는 누구예요? 제가 제이니.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채워도 나와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채워도 나오고? 제가 비공개이긴 해서 아마 저한테 하셔야 될 거긴 할. 그렇게 그러면은 정세바래님 그렇게 할게요. 인스타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은 옛날 작품을 포함해서 계속 작품이 공급되는데 과연 의미 있는 재테크가 될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다주택자는 어렵지만 미술품을 다 보유자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작품이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100년 이상 된 건물이 거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술 시장에서 100년 이상 된 작품이 거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 자체가 가치로 다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김만기 선생님의 말년 작품보다는 그 하이라이트가 됐던 작품 많이 하던 시기 작품이 더 많이 높게 거래가 되고 다 그게 가치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으로만 단순하게 따지기에는 이걸 치안해도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의 수요는 한정적이다. 네.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네, 그래도 공급은 옛날 아파트를 포함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가. 네, 그런데 네. 과연 의미 있는 재테크가 될까요? 뭐 그런 거랑도 어. 되게 비슷한 이야기일 그렇게 수 치안을 있고 해도 답변이 되겠네요. 그 서울대학교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학교의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경쟁은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커트라인 그럴 수- 똑같아요. 하나 틀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랑 거의 되게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